네, 안녕하세요. 마케팅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곽 팀장입니다. 제가 최근에는 자사몰 관련 영상을 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사몰 영상은 다른 영상에 비해 조회수가 잘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판매자분들이 네이버나 쿠팡을 중심으로 매출을 만들고 계시고 자사몰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소수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는 네이버나 쿠팡이 매출 포션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더라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기존 오래 판매하신 분들에게는 알게 모르게 노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광고에 의존하게끔 하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고, 신규 판매자들한테 좀 더 노출에 대한 어드밴티지를 주기 때문에 종국에는 우리가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우리 독립적인 비즈니스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자사몰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우리가 마케팅의 성과를 식별하는 지표 중에 하나인 로아스, 광고비 대비 수익률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가 LTV라고 하는 고객 생애 가치를 왜 봐야 하고 LTV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LTV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LTV란 고객 생애 가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의 생애 가치란 고객이 브랜드를 처음에 알게 되고 관계를 형성하고 나서 이 브랜드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게 되기까지의 총 기간 동안 고객이 브랜드에 기여한 금전적 가치를 의미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랜드를 처음에 알게 되고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게 되기까지 기간이 1년이다라고 하면 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고객이 총 브랜드에 구매를 한다든지 매출에 기여한 가치의 합산이 곧 LTV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제품별로 수명 주기가 다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청소기나 침대를 구매한다고 하면 한번 구매하고 나서 다시 구매를 하기까지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만약에 샴푸나 화장품을 구매한다고 하면은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한번 재구매를 하기도 할 것입니다. 따라서 LTV를 구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1년 아니면 2년 이렇게 정해진 기간을 두고 나서 그 기간 내의 가치를 보는 것이 맞지만, 사실 자사몰 구축한 지가 얼마 안 됐거나 브랜드 연역이 짧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재구매 주기를 가지고 짧은 LTV를 계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로아스가 아닌 LTV를 봐야 할까? 이 지점에서 기존 로아스라는 지표가 가지는 몇 가지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광고 로아스라는 것은 브랜드의 첫 인상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광고로 클릭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결국 구매를 했냐 안 했냐, 그리고 구매를 했으면 광고비 대비 얼마의 돈을 벌어들였느냐를 주로 보기 때문에 사실 브랜드의 첫 인상을 판단하는 데는 유효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 이후에 고객이 다시 한번 재방문이나 재구매를 했을 때의 가치까지는 산입하지 못하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로아스는 사실은 광고 매체를 통해서 유입된 고객에 대한 성과만 인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사람들이 블로그나 카페를 타고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우리 웹사이트를 검색해서 SEO로 들어왔다든지 이런 채널로는 들어와서 구매를 하더라도 이 로아스라는 개념에 잡히지 않게 됩니다. 로아스란 반드시 유료 광고를 통한 트래픽을 구매로 연결짓는 경향성만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로아스는 단기적인 성과만 추종하기 때문에 브랜드의 전체적인 실적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광고를 운영해서 고객한테 판매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로아스가 100%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겨우 광고비를 회수하는 정도에 그쳤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지표만 봤을 때는 뭐야, 너무나도 손해잖아 라고 해서 광고를 꺼버리거나 이제 안 해버리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구매한 고객이 2개월, 3개월이 지나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데이터를 들여다보니 알아서 제품이 좋다 보니까 다시 구매하고 다시 방문하는 이런 패턴이 반복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뒤에 있는 일들은 로아스에 산입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성과로 인정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반대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광고를 운영했는데 어떤 제품은 로아스가 500%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실적이다 라고 해서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때 구매한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아보고
어떤 부분에서 불만족했는지 이후에 절대 재방문이나 재구매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로아스 500% 높은 수치이긴 합니다만, 자, 이때는 사실 전체적인 고객 여정에서 봤을 때는 브랜드를 다시 이용을 거의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로아스란 우리가 처음에 고객을 획득하고 그 고객의 가치를 식별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 브랜드의 전체 여정에 있어서 전체를 커버하기엔 조금 약하다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봐야 할 것이 바로 LTV가 될 텐데요. 자, 그러면 LTV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앞서 안내해드린 정의에 의하면 브랜드를 총 이용하는 기간 동안 고객이 기여한 구매 가치의 합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브랜드마다 이 수명 주기가 다 다르고 아직 우리 브랜드를 얼만큼 이용하는지에 대한 기간이 식별되지 않은 경우들이 사실은 대다수에 가깝기 때문에 조금 이 LTV란 지표를 세부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로는 평균 구매액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평균 구매액을 계산할 때는 반드시 이 단위 기간이 설정이 돼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뭐 6개월이나 1년처럼 절대적인 기간으로 설정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품의 구매 주기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매액은 객단가랑 좀 비슷하면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객단가는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한 번 구매를 할 때 평균적인 장바구니 사이즈가 얼마냐, 이제 이걸 객단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한 명의 고객이 정해진 단위 기간 동안 총 얼마를 구매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평균 구매액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LTV 관련 지표는 구매 주기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제품마다 구매 주기가 좀 다를 수 있다 이야기를 했었고요. 고객이 평균적으로 3개월에 한 번 돌아오는지 아니면 2개월에 한 번 돌아오는지, 이거를 고객 한 명당 마지막 구매일 기준으로 한번 추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결과값이 나왔다고 하면은 3개월이구나 라고 해서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구매 주기를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을까, 자주 오지 않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자주 오게끔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이제 해야 되는 영역인 것이고요. 세 번째 LTV 관련 지표는 바로 재구매율입니다. 처음에 고객이 구매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2회차 때 고객이 돌아오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보통 이커머스에서 첫 구매 이후에 한 60-70% 정도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브랜드의 고객들은 과연 얼만큼의 비율이 다시 재구매율을 보이고 있는지, 이것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정확히 이야기해서 LTV란 아까 브랜드를 이용하는 총 기간 동안의 기여가치 합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딱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LTV가 뭐 10만 원이다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지? 어떻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지? 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물론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LTV를 체크하는 것도 좋지만 LTV의 가치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제가 말씀드린 평균 거래액, 그리고 구매 주기, 그리고 재구매율, 이 세 가지 지표를 한번 두고서 이것들이 어떤 패턴을 보이고 있는지, 더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좀 더 실제적인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LTV라는 최종 지표로 가는 여정을 세분화해서 관리함으로써 끝내 LTV를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점검, 지표 항목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LTV를 체크한 이후에 눈앞에 결과값이 이제 나왔다고 하면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분석이나 개선들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는 마케팅에 대한 투자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명의 고객을 우리가 획득해서 데려오기까지의 비용을 CAC, 고객 획득당 비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CAC 비용이 3만 원이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고객의 LTV를 계속 추적을 해나갔더니 고객의 LTV가 9만 원이다 라고 나왔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CAC 대비해서 LTV의 비율이 거의 3배 정도 이제 높은 그런 수준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광고비를 이제 많이 쓰고 지출이 많았다고 하면은 고객이 이제 객단가가 아무래도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여러 번 구매를 하더라도 광고비 지출이 더 높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고객을 획득하기까지의 들은 비용, CAC라는 비용 값과 또 우리가 유치한 한 명의 고객이 브랜드에 총 가져다주는 가치를 이제 비교해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마케팅을 하는 이 활동의 어떤 연결고리가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게 LTV의 한 가지 활용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LTV 활용 방안 두 번째는 바로 세그먼트별 분석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할 때 한 개 채널에만 하진 않습니다.
뭐 메타 광고도 할 거고요, 뭐 구글 광고도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채널에서 우리가 마케팅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LTV를 계산을 분리해서 해보는 겁니다. 메타 광고를 통해서 들어온 고객의 나중 LTV, 혹은 구글 광고를 통해서 들어온 고객의 나중 LTV, 혹은 꼭 광고 채널이 아니더라도 뭐 블로그나 카페 체험단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이 구매를 했다면 그들의 LTV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냥 봤을 때 표면적으로는 다 같은 고객이지만 어떤 유입 출처에서 들어왔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충성도는 조금 다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채널별로 LTV를 이렇게 세분화, 세그먼트로 쪼개서 보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가 다음 분기, 다음 달에 투자할 마케팅 비용을 어디다 좀 더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LTV 활용 방안 세 번째는 제품에 대한 전략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LTV를 구할 때 구매 주기에 대한 부분도 꼭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제 구매 주기가 비교적 긴 제품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품은 한 번 구매한 고객이 다시 올해 안에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LTV를 체크했을 때 구매 주기가 상당히 길다라고 판명이 된다면 이 제품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월 구독식 판매로 우리가 고려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소모품에 대한 정기 구독 이런 걸 곁들여 가지고 조금 더 기존 고객이 돌아올 만한 명분이라든지 가치를 만들어주는 이런 접근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LTV 활용 방안은 바로 이제 CRM이나 리텐션에 활용을 하는 건데요. 고객의 LTV를 다 이렇게 정렬을 해보면은 유독 우리 브랜드의 굉장히 기여 가치가 높은 고객군을 식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사실은 이번 달 매출 얼마지? 이런 식으로 단위 기간으로만 보다 보니까 회원별로 이런 구매 총액에 대한 케어는 좀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근데 이제 LTV가 높은 고객은 그만큼 이제 로열티가 있는 고객이다 보니까 특정 구간 이상의 LTV를 가진 고객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뭐 VIP 프로그램 운영한다든지 뭐 리텐션 프로그램 같은 혜택을 줘가지고 그분들이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이어지게끔 방문이나 구매가 이어지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로서도 LTV를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LTV가 무엇이고 LTV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브랜드의 자사몰은 기존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플랫폼과는 조금 다르게 고객의 데이터를 완전히 소유할 수 있고 이들이 어떤 재구매 주기와 어느 정도의 재방문율을 다루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다 보니까 LTV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리한 플랫폼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단순히 광고를 통해서 얼마를 팔았다 이 로아스 개념을 조금 더 넘어서서 고객이 우리 브랜드에 얼만큼 더 머물고 얼만큼 돌아오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관리 지표를 같이 한번 보셔가지고 조금 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우리의 비즈니스는 고객의 첫 구매 이후에도 사실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로아스가 아닌 LTV를 계산할 때 비로소 우리 브랜드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LTV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